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무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02강으로 임금에 관련된 한자들 모음입니다. 이렇게 임금에 관련된 한자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임금에 관련된 한자들이 무슨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금왕자를 보겠습니다.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고 천자나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금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뚫을골자가 1번 있죠. 상부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뚫을골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왕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일자는 두루 살핀다, 총괄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가 표현하는 그 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다스린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임금왕자가 표현하는 그 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황자도 있습니다. 임금황자도 임금이나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황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할 백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황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임금황자여서 임금왕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한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지만 그 위에 또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제라고 하죠. 그 황제는 왕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임금왕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왕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임금왕자는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제자입니다. 임금제자는 임금이나 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을 멱자에 해당되는 덮는 기능을 한 천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건 건자에 해당되는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건 건자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임금제자여서 임금제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백성 위를 덮을 위치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 등을 통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임금을 임금제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로 왕제처럼 철권 통치라는 그런 사람을 임금제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후자도 있습니다. 임금후자는 임금이나 제후를 의미하고 있죠. 임금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 조자에 해당되는 칼을 든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두 조자는 구리징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 같은 것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 시자에 해당되는 화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임금후자여서 임금후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사람들에게 활 같은 무기로 위험을 표현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은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로도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활이나 칼을 들면서 위험을 계속 나타내야 그 위험이 나타나는 그런 임금도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계속해서 과시하면서 백성들을 통솔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있습니다. 그런 임금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임금후자입니다. 임금후자는 제후라는 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후작이라고 할 때도 임금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자는 임금이나 영주, 군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스릴 윤자에 해당되는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임금군자여서 임금군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군자의 부수로 사용되는 이 다스릴 윤자는 믿을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군자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을 임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벽자도 있습니다. 임금벽자도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벽자는 피할 피자에서 갈착자가 생략된 그런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위험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임금벽자입니다. 이렇게 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임금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임금벽자여서 임금벽자가 표현하는 그 임금은 피하여 가는 그분이 임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피할 피자가 있습니다. 이런 피할 피자가 있을 때 갈착자가 생략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수가 바로 임금벽자입니다. 피하여 가는 그분이 바로 임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임금벽자가 임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복벽이라고 할 때 또는 벽왕이라고 할 때 가끔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벽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복벽주의라는 것은 왕정 사회로 복귀를 원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는 왕정국가였었는데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벽주의자들입니다.
이 임금 벽자는 세트한자 192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금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금 황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두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진짜 왕인 것이죠. 또 임금 황자가 있습니다. 임금 황자는 왕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을 말할 때 임금 황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제자도 있습니다. 임금 제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왕을 임금 제자로 사용하는 것이죠. 군림하는 왕, 즉 폭군을 사용할 때 임금 제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임금 후자가 있습니다. 임금 후자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를 임금 후자로 사용하는 것이고 힘을 과시하는 왕을 임금 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군자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표현할 때 임금 군자를 사용합니다. 식량으로 백성을 관리하는 왕이 있다면 그런 왕을 임금 군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 벽자는 위엄에 찬 왕입니다. 그에 있는 왕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임금 벽자가 사용된 이 임금은 스스로 제 몸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임금입니다. 위엄에 찬 왕인 것이죠. 혼자서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의 왕이 임금 벽자입니다. 오늘은 6글자의 임금에 관련된 한자들을 모아서 임금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